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있죠? 처음엔 딱한 마음에 도움을 준 것이지만 상대방이 점점 더 욕심을 내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제 주변에도 딱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선의를 권리로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말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은 친정 부모님과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엄만 기독교인이셨고 저와 남동생도 엄마를 따라 교회를 자주 가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턴 주일마다 전 항상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며 어린 동생들 친구들과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교회 사람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전 엄마의 칭찬이 제일 듣기 좋았답니다. 경미야, 오늘 너무 잘했어. 교회에서 우리 경미밖에 안 보이더라. 날이 갈수록 피아노 실력이 점점 느는데 이젠 한 번 틀리지도 않고 잘 치네. 오늘 정말 잘했어. 진짜? 엄마, 나 요즘 매일 피아노 연습만 해. 나중에 더 많이 연습해서 오르간 연주도 해보고 싶어. 그런 엄마의 칭찬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도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전부가 교회에 다니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특히나 저희 할머니는 불교인이셨는데 늘 매번 엄마가 교회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 싫어하셨죠. 엄마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제사를 지내는 건 항상 곁에서 도왔었는데 그것마저도 할머니는 싫어하셨어요. 너 이렇게 제사 음식 만들고서 또 네 아버지 찾으면서 기도하냐? 네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안 풀리는 거야. 청성 들여서 제사 음식 만들어도 모자를 판국에. 이제 그만 가고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지. 어머님, 애들 아빠도 아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제사나 이런 거 안 챙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이것 봐라, 이것 봐. 아, 누가 따박따박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하니? 난 네가 거기 가는 거 마음에 안 들고 가려거든 너나 가. 왜 우리 김씨 집안 애들까지 끌어다가 가는 거니? 갈 거면 너나 가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잔소리를 할 때면 항상 아빤 엄마 편을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종교가 무슨 상관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날까지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지내실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하고 있잖아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남들 같으면 아예 제사 음식에 손도 안 댈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은 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됐어. 너 내미 편은 안 들고 꼭 지 아내 편만 들고 그러지? 아휴, 어디 지압이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머니, 제가 누구 편을 든다고 그러세요? 아, 이 사람 정성도 알아달라는 거죠. 얼굴도 한번 안 뵌 시아버지 제사 날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아빤 항상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중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돌아가셨고 그때까지 아빤 늘 든든하게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아빠 엄만 지방에서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릴 적엔 사실 그다지 큰 농장은 아니었는데 점점 클수록 농장 규모도 커지고 나중엔 제법 직원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는 항상 농장 일로 바쁘게 지내셨죠. 매번 새벽 일찍 나가 저녁 해가 다 질 때까지 밖에서 일을 하곤 하셨는데 딱 1년에 4일은 특별하게 하루를 보내셨답니다. 바로 가족들 생일날입니다. 제 생일날에도 아빠 엄만 그날 일을 다 쉬시고선 저와 남동생과 같이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시곤 했어요. 오락실에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그렇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엄마 아빠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죠. 경미야, 오늘 어땠어? 재밌었지?
아빠도 오랜만에 나가니까 너무 재밌더라. 다음 생일이 우리 경식이 생일이지? 이거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그러게 매번 생일날마다 이렇게 나가서 신나게 노니까 더 재밌네. 뭔가 더 특별한 것 같고. 엄마도 진짜 재밌었어. 나도 진짜 재밌었어, 엄마, 아빠. 다음에 우리 경식이 생일날엔 일찍 나와서 해 질 때까지 놀다가 가자. 아유, 좋지. 우리 딸. 아빠가 그때까지 돈 많이 벌고 있어야 되겠다.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놀려면 돈 두둑하게 들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생일을 보내는 게 저희 집 가풍이었습니다. 늘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 여겼던 엄마 아빠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그 흔한 사춘기 트러블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집안 형편도 넉넉해지면서 덕분에 전 대학에도 잘 들어갈 수 있었고 졸업 후 바로 직장에 취업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고서 사회생활을 할 땐 타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홀로 타지 생활을 하니 정말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더라고요. 결국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항상 저한테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경미야, 왜 그렇게 힘들어해? 너무 힘들면 아등바등 다 잡을 필요 없어. 아, 이 아빠가 있잖아. 언제든지 힘들면 집으로 들어와. 아빠가 뭐 너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겠어? 당연히 아빠가 평생 책임질 수 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리하고 들어와. 그래도 아빠 너무 아까워. 벌써 회사 생활한 지도 몇 년인데 이 정도도 못 버티나 싶어서 자괴감 들고 괴로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보기엔 우리 경미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 경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잖니. 벌써 몇 년이나 버티고 고생했으면 잘한 거야.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마음도 힘든 법이다. 언제나 항상 엄마랑 아빠 네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 그런 아빠의 응원에 전 버티고 버티다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선 절 너무나 반겨주셨어요. 온갖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저도 친정집에 들어간 후부턴 마음의 안정도 찾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말 그대로 교회 오빠였습니다. 어릴 적에도 얼굴은 서로 알고 있었는데 친하진 않다가 성인이 되고서 서로 말도 트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연애를 시작해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감정 기복이 크지도 않고 늘 한결같은 뚝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점이 전 참 좋았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땐 시부는 좀 무뚝뚝하셨지만 시모도 좋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엔 시부모님과 남편, 남편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시누이들은 다 타지로 독립을 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도 남동생이 타지로 독립을 하다 보니 저와 남편이 양가에 많이 교류를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갈 때면 누구보다 엄마 아빤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느라 고생했네. 아니 주말에 좀 쉬지. 매번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거 힘들 텐데. 그래서 우리 강서방 몸보신 해주려고 오늘은 장어를 좀 사왔네. 자네 장어 좋아하지? 아, 네, 아버님. 저 장어라면 정말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그래, 그래. 아, 저번에 보니까 자네가 장어를 잘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 넉넉하게 사왔네. 오늘 복분자주랑 같이 해서 장어나 먹지. 아참, 자네 장모가 자네한테 주려고 뭘 사왔다던데? 여보, 아, 그거 어딨어? 그거. 아, 이거. 강서방. 내가 저번에 백화점 갔다가 강서방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외투 하나 사왔어. 한번 입어봐. 사이즈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잘 입을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에이, 엄마,
내 건? 왜 내 건 안 사왔어? 내 것도 같이 사와야지. 으이그, 이거 사. 아, 당연히 네 것도 있지. 엄마가 설마 우리 딸을 잊어버렸겠어? 당연히 사왔지. 그렇게 늘 친정에 가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보다 더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댁은 저희 친정 집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늘 가면 시부는 시모랑 투닥거리고 시모는 저에게 한풀이 하느라 바빴습니다. 이 사람은 애들 오는데 밥상이 이게 뭐야?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내오지. 아니 애쓰게 차려놓은 걸 왜 뭐라고 해? 여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있기만 했으면서 차려주는 거 감사하게 여겨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아, 이 여편 내가 진짜 애들 앞에서 뭔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아이, 아버지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투시는 거 보려고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투세요? 나라고 다투고 싶겠니? 네 아버지가 시비를 걸지 않니? 뭐 이 사람아? 그렇게 저희 집 간 분위기조차 다른 시댁에 다녀올 때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저보단 남편이 더 심란해할 때가 많았어요. 왜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신 건지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그 이유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시부가 예전에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시모가 달라지셨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두 분 사이가 나빠지니 자식들마저 안쓰러웠던 시모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도 어머니야. 아, 이렇게 사이 안 좋게 살 거면 애시당초 갈라서던가 그랬어야 맞는 거지. 자식들 위한다고 지금껏 그렇게 버티실 거면 노력이라도 하셔야지. 동생들도 두 분 다투시는 거 보기 싫어서 다 독립한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가씨들이 집에 자주 안 오는구나. 아휴, 당신도 중간에서 힘들었겠네. 처음엔 나도 엄마가 진짜 안쓰러웠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엄마가 달라지는 게 버겁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당신한텐 절대 그러지 못하게 내가 어떻게든 잘 막아볼게. 처음에 시댁 사연을 들었을 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한편으론 시모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2살 터울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지만 시댁에선 별로 탐탁지 않아 했어요. 바로 아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시모는 저희 애들을 보면서 한숨을 크게 쉬곤 했어요. 아휴, 뭐라도 하나 달고 나왔으면 좀 좋을까. 하나만 더 나오면 달고 나올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은 딸이 더 좋다잖아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걸요? 제 주변에서도 다 아들만 낳아서 딸 하나 낳고 싶다는데요. 그거야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 돼. 딸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시집 가면 그만인데 키워서 뭐 하려고? 에이, 어머님도 아가씨들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그래요, 어머니. 아들은 무슨, 난 딸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모는 가끔씩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곤 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모가 그렇게 비수를 꽂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나쁘고 화도 났어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줬지만 이런 게 진짜 시집살이구나 싶을 때가 많았답니다. 특히나 시모는 항상 돈돈거리는 분이셨어요. 뭘 선물이라도 할라 치면 선물 대신 늘 돈으로 달라고 말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 생신날이었는데 오랜만에 타지에 살던 신우들도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 시누이들이 시모를 위해 좋은 옷 한 벌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서 시모가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에휴, 이게 뭐냐? 어디 입고 갈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사와? 괜히 돈만 버렸네. 아이, 어머님, 좋으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가씨들이 감각이 진짜 좋으시네요. 색상도 너무 예쁘고 어머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예쁜 거 잘 사온 것 같은데. 됐다, 됐어. 이런 거 사올 바에 그냥 돈이나 줘. 난 다른 거 말고 돈이면 된다. 엄마. 엄마 꼭 그런 말 하더라. 우리가 이래서 여지껏 엄마 생일날에도 안 오는 거야. 뭐만 하면 돈, 돈. 진짜 선물을 해주면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이래서 오기 싫다니까. 아니, 선물을 사람 마음에 드는 걸로 해줘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주는 게 어디 있니? 돈으로 바꿔와라. 됐어. 우리 밥 안 먹고 그냥 갈게. 그렇게 그날 신우들은 결국 생일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간에서 어찌나 난처하고 난감하던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나중에 신우들이 따로 저에게 전화가 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는데 솔직히 전 신우이들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마음 써서 사온 선물인데 한번 꺼내보지도 않고 그렇게 틱틱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시모는 가족들한텐 그렇게 대해도 남들한테 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과 가까이 살다 보니 친하게 지내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양가 부모님이 가끔씩 서로 만나서 밥도 드시면서 잘 지내시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장남을 장가 보냈고 저희 집에서도 장녀 시집 보냈으니 아무래도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정에서 시댁에 표고버섯도 보내드리고 이것저것 보내드리면서 시댁에선 제철 과일이나 김장 같은 거라면 김치도 보내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면서 어른들끼린 잘 맞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께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 저희 엄마 칭찬을 내내 늘어놓으시곤 했어요. 예 며느라, 우리 저번에 사돈댁에 갔다 왔는데 안사돈이 아주 손맛이 좋으시더구나. 내가 오랜만에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 어쩜 그렇게 손맛이 좋으시다니? 그러세요? 입맛에 잘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엄마랑 저번에 통화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같이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농장에 가셔서 같이 저녁 식사하셨나 봐요. 그래, 바깥 사돈 양반도 그렇지만 안사돈께서도 그렇고 어쩜 두뇌 외분이 그렇게 부지런하다니. 밖에서 만날 때 몰랐는데 직접 가서 농장도 보고 그러니까 참 두 분이 부지런한 게 딱 보이더구나.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살림을 살뜰하게 잘하는지 이유를 알겠다. 칭찬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시모의 태도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시부가 엄마의 칭찬을 늘어놓으니 바로 표정이 구겨지시더군요. 그러더니 또다시 틱틱대며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참나,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맛있었다고 그래? 괜히 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뭐?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무슨 당신 들으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건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 그래서 좋았어? 어? 마누라 옆에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돈 보면서 해거리니까 좋았냐고. 어쩐지 음식 맛도 안 좋던데 오버하면서 밥을 2그릇이나 먹더니만 또 새로운 여자한테 눈 돌아갔나 봐.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사돈 얘기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며느리한테 창피하지도 않어? 그렇게 또 두 분은 결국 싸우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턴가 시모의 태도가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엔 그러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부턴 저희 친정집이랑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이럴 땐 친정에 뭘 해줬는지 꼬치꼬치 제게 다 캐물으시곤 했어요. 한 번은 명절이 지나고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줄 게 있다며
집으로 절 부르셨습니다. 전 영문을 모른 채 시댁에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부터 시모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친정엔 잘 갔다 왔니? 니들 우리 집에 한우 해준 거 친정에도 해준 거야? 친정에선 그래 뭐 해주디? 아, 아니 뭐 받은 건 없고요. 양가에 똑같이 드린 건데 왜요? 고기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용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드리니?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니네 집은 잘 살잖니?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부족하지 않게 사는데 굳이 뭐 용돈 드릴 필요가 있나 해서 말이야. 알았다. 저기 김치 싸놨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불렀어. 용돈은 괜찮다. 뭐 다음에 김장할 때나 주던지. 그러면서 시모가 손짓을 한 것을 보니 진짜 손바닥만한 통에 김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시모는 말 그대로 제가 친정에 뭘 얼마큼 해줬는지 궁금하니까 김치를 핑계로 절 부른 거였어요. 그것도 작은 반찬통에 반에 반 포기도 안 들어간 김치를 주신 거였죠. 솔직히 그걸 보고서 좀 황당했습니다. 그 뒤로도 무슨 날만 되면 친정에 뭘 해줬는지 꼬치꼬치 묻는 통에 언젠가부턴 친정에 해준 것도 잘 말을 안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시모는 저희 엄마 SNS 프로필 사진도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아빠랑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서 두 분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변경을 했더니 바로 시모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희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오셨니? 사진이 올라왔던데 두 분이서 가신 거야? 아, 언제? 아, 얼마 전에 결혼 40주년이라고 기념으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아니, 네 엄마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아니, 근데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니네 엄마 아빠는 아직도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다니?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만 사이 좋은 거지? 뭐 실제로는 그렇게 좋으신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엄마 아빠 사이 좋으세요.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내 주변에서도 다들 한 번씩 바람나고 그러면서 사이 안 좋던데.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뭐. 그나저나 니들이 여행 보내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저희 형편에 어떻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요. 그지? 난 혹시나 해서 말이야. 그럼 알았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라고선 시몬 남편이고 시누이들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사돈댁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자식들이라고 있는 게 해외여행도 안 보내준다며 들들 볶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저도 얼마나 황당했는지 나중엔 남편도 시누들도 저한테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둘째 시누는 답답하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랑 사이 안 좋으면서 무슨 부부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고 오빠한테 들었죠? 행여나 언니한테 괜한 말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아가씨랑 막내 아가씨한테도 엄청 뭐라고 했다던데 괜찮아요? 엄마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 미치겠어요. 아니, 아빠랑 사이 안 좋은 걸 왜 자꾸 자식 탓으로 돌리는지 원. 답답해하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의 행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남편과 시누이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희 친정집에 정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친정아빠가 새벽 농장에 가시면서 큰 교통사고가 나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신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뛰쳐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선 엄마가 정말 넋을 놓고 앉아 계셨어요.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빤 괜찮대? 경미야 어쩌니? 네 아빠 아직 의식을 못 찾는 덴다. 벌써 몇 번이나 고비를 넘겼는지 출혈은 겨우 잡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쩌니? 네 아빠 이렇게 가버리면 엄만 정말 어쩌니?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꼭 이겨내실 거야. 어? 꼭 이겨내실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바랐지만 결국 아빤 그날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겪은 이별은 너무나 슬프고 아팠어요. 엄만 장례식 내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평생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였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엄마 아빤 그렇게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은 침통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들도 다 같이 와 조문을 했고 특히나 시모는 엄마를 안아주며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려주셨어요. 아이고 사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 좋으신 분께서 이렇게 가신답니까? 그렇게 사이 좋았던 사돈을 두고 바깥 사돈이 어떻게 눈을 감으셨대요? 그러게요 사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돈 힘내세요. 제가 사돈 심정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죠. 저희가 곁에 있을 테니 우리 사돈 잘 보내드립시다. 그렇게 장례식 내내 시부모님께선 아빠의 장례를 옆에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른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나 든든한 거구나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장례가 끝나고서 시모는 저희 엄마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절 불러서 걱정스런 얘기도 꺼내시더군요. 사돈께선 요즘 좀 어떠시니? 식사는 잘 하시고? 네, 남동생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친정집에 가고 있어요. 아직은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그러니? 아휴, 걱정이다, 걱정. 그럼 사돈 혼자서 농장 일 하시는 거니? 혼자 하시려면 버거우실 텐데. 안 그래도 농장도 정리하고 그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장 인수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엄마도 혼자선 힘드셔서 정리하시고 그걸로 노후 준비하셔야죠. 아, 그러니? 그렇구나. 그래도 다행이네. 이래저래 생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그때 전 시모의 말이 단순히 엄마를 향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엄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농장 일을 정리하고 집도 큰 집에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주 시모와 만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시면서 엄마도 위로를 받고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시모께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께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예, 너 통장으로 돈 보냈니? 아니 갑자기 웬 용돈이야? 어머님, 점심때마다 저희 엄마랑 같이 식사하신다면서요. 늘 감사드려요. 엄마가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그나저나 사돈께서 좋아졌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그렇다고 용돈은 왜 줘?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더 챙겨야 하는 건데 일한다는 핑계로 저도 엄마를 잘 못 챙겨드리는데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됐어. 아, 나도 뭐 사돈 만나면서 즐겁고 좋지. 그렇게 전 시모에 대한 생각도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하지만 마음만은 정 많은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4년 후 시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시부가 속이 좀 안 좋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셨고 검사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미 상태가 심해질 대로 심해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6개월의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되었죠. 갑작스런 시부의 병에 시댁 식구들 모두가 침통한 심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모는 슬퍼하질 않으시더라고요. 병환이 깊어져 시부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부턴 시모는 내내 밖으로만 나가셨습니다. 혼자 계실 시모가 걱정되어 전화를 드리면 항상 시모는 밖이었어요. 어머님, 댁에 안 계세요? 가보니까 불도 다 꺼져 있던데 어디 가셨어요? 아, 잠깐 나 아는 사람 좀 만나고 가려고. 근데 집에 온 거니? 아유, 나 오늘 늦게 집에 갈 건데. 멀리 가신 거예요? 아니, 애들이랑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을까 했는데 일찍 오실 거면 저희 그냥 기다릴게요. 아니다. 밥은 다음에 먹자구나.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그럼 끊자. 그 뒤로도 시모와 만나려고 했지만 매일같이 시모는 바빴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신 시부를 만나러 갈 때면 시부의 안색은 점점 나빠졌어요. 시부께선 후회의 눈물을 자주 흘리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됐구나. 젊었을 적 잘못한 벌을 이렇게 받나 보다. 네 시애미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내내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이젠 내 전화도 안 받는다. 네? 어머님이 여기 아예 안 오세요? 어제는요? 어젠 여기서 안 주무셨어요? 그래, 나 여기 들어온 이후로 한 번 온 적이 없어. 얼른 요양병원이나 들어가라고 재촉하더니만 이러려고 들어가라고 한 건지 원. 이제와 후회하면 뭐하겠니? 네 시애미한테 상처 준 내 탓이겠거니 해야지. 전 시부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한테 전화라면 늘 시부 요양병원에 갔다며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지만 진실은 얼마 못 가 들통이 났습니다. 시부께선 결국 6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들도 내내 눈물을 흘렸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뭔가 개운하단 표정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가 조문을 오시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시고선 너무나 반가워하며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인사는 해야지. 저기로 앉아서 얘기해요. 사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암 걸렸다고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다니 힘드시죠? 힘들죠. 힘들어요. 떠난 양반이야 떠난 양반이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은 더 힘들죠. 사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시모는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이야 뭐 워낙 잘 사던 분이시라 이후의 생활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또 살림도 빠듯한데 앞으로 살아갈 게 걱정이죠.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휴, 그러시겠네요. 그죠? 살 사람은 또 살아야 하니까요. 그죠? 사돈도 제 상황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안 그래도 사돈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장례 치르고 나면 또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왕 오신 김에 얘기 드리려고요. 예? 아니, 어떤 말씀을...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저희끼리 주고받은 거, 그거. 저 조의금 주실 걸로 퉁치시는 거 어떠세요? 뭐라고요? 아유, 사돈은 잘 사시잖아요. 이제 서방도 없는데 저나 사돈이나 피차 마찬가지니까 이럴 때 서로 좀 돕고 삽시다. 사돈이야 부자지만 전 그렇지도 않은데 좀 가족으로서 봐주세요. 그럼 전 사돈 퉁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시모는 후다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시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고 서 있었는데 엄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더군요. 그러더니 엄만 뭔가를 깜빡 놓고 오셨다면서 잠깐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몇 시간 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엄만 시모에게 봉투 하나를 내놓았어요. 시모는 싱글벙글 웃으며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아유, 사돈, 저희 퉁치기로 했는데 굳이 또 조의금까지 이럴 필요 없으신데요. 아닙니다. 해야 할 건 해야죠. 시모는 신이 나서 그 봉투를 자기 옷안으로 고이고이 집어넣더라고요. 그 모습을 엄만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저와 남편을 불러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장례식을 나서는 엄마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마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셨어요. 전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나 사돈한테 돈 빌려줬다. 1억. 뭐? 1억? 엄마, 우리 어머님한테 1억을 빌려줬다고? 왜? 무슨 이유로? 아, 바깥 사돈께서 음주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니 안 빌려줄 수가 있어야지. 니들한텐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지껏 숨겨왔던 거야. 아버님이 음주 사고를 내셨다고? 언제? 아니, 아버님이 그런 일 한 적이 없을 텐데. 아휴, 그러게나 말이야. 난 또 그걸 또 확인도 안 해보고. 크게 한숨을 쉬던 엄만 뒤이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건 바로 시모가 돈을 빌린 이유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시부의 음주 사고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나도 최근에서야 알았어. 바깥 사돈이 음주 사고 낸 적도 없다는 거. 네 시어머니? 아휴, 옆 동네 딴 남자 만나서 바람이 제대로 든 모양이야. 뭐라고?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글쎄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그 남자랑 살림 차리고 놀러 다니느라 다 썼다더라. 그 네 아빠 친구 영식이 삼촌 알지? 그 사람이 옆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보여가지고 봤더니만 글쎄 네 시어머니였대. 그래서 나한테 말해주더라. 내가 설마 했는데 아까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럼 엄마 지금 어머니한테 준 건 뭐야? 저 봉투는 또 뭔데? 차용증이야. 내가 그때 써두길 잘했지. 네 시모한테 돈 빌려준다는 거 그거 차용증을 써뒀는데 그거 넣어서 보낸 거야. 사람이 정신머리라도 들면 저거 보고 뭐라도 말이라도 나오겠지. 어쨌든 니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시부의 바람 때문에 난리를 피웠던 시모가 바람이라뇨? 더군다나 딴 남자랑 놀고 먹으려고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려서 그것도 갚지 않겠다니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열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은 이미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시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편 역시 시모가 바람이 났다는 걸 들었던 거였죠. 나 사실 어머니 바람 난 거 알고 있었어. 아버지도 알고 계셨고. 뭐?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시니 그냥 참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도 말을 못했어. 그런데 장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했을 줄이야. 아니 그럼 어머님 바람 난 거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니, 바로 그 자식 찾아가서 당장 어머니랑 안 헤어지면 소송 걸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어머니랑 헤어지겠다고 했더라고. 근데 참 그게 다가 아니라니. 남편은 정말 씁쓸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장모에게 돈까지 빌려 갚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거기다가 그 돈도 거짓 핑계로 빌렸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남편은 한동안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정엄만 그런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선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한참을 장례식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자 뻔뻔한 시모는 저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너희들 밖에서 뭐 하는 거니? 참 니들 여유롭다, 여유로워. 와서 조문객들 맞이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밖에서 탱자탱자 놀 생각을 해? 뭐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뭘 놀다 와요? 그럼 놀다 온 거 아니고 뭐 한 건데? 하여간 시애비 요양병원에 내팽개 칠 때부터 알아봤어. 아유, 불쌍한 내 남편. 뻔뻔한 시모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그때 나선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니 결국 큰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서 한 번도 큰 소리 쳐본 적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오죽하면 저렇게 소리를 칠까 싶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가 할 말은 아니죠.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장모님께 돈도 빌리셨어요?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아버지도 저도 애초에 어머니 바람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껏 조용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돈까지 빌리셨던 거냐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휴, 그렇게 말하디? 참, 네 장모도 입이 싸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을 아버지 조의금이랑 퉁치겠다는 게 말이 되세요? 아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상황에서 어떻게 1억을 갚니? 어차피 네 장모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1억 없다고 당장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서로 좀 돕고 사면 좋지 않니? 그런데 넌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끝난 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러세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없으시냐고요? 어머니가 바람 폈다는 거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가세요. 어머니 여기 장례식에 참석할 자격 없습니다. 가시라고요. 뭐? 아니, 내가 왜 참석할 자격이 없어? 내가 마누라인데 왜? 그렇게 시모가 버티고 있으니 남편과 시누이들 다 같이 시모를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시모를 볼 수 없었어요.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니네 엄마 좀 너무하신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장례 치르는 사람한테 와서 차용증을 내밀 수가 있어, 차용증을. 참, 나도 다 필요해서 빌린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여튼간 난 그거 못 준다.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그렇게 좀 전해줘라. 네가 잘 해결하라고. 제가 왜요?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돈 제 돈 아니고 저희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차용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리지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조의금이랑 1억을 퉁치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 안 주고 싶어서 그러니? 그 남자랑은 이미 다 쫑났어. 이미 헤어졌다고. 나 네 시아버지 가기 전에 이미 쫑나서 끝났다고. 그동안 아버님 투병하시면서 내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즐기시면서 다니셨다면서요. 근데 그 돈을 못 갚으시겠다고요? 정말 염치도 없으시네요. 뭐? 염치가 없어?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너 당장 사과 못해? 그깟 1억 네 엄만 그거 없어도 살잖니? 어쩜 모녀가 쌍으로 그렇게 이기적이지 정말. 정말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1억이 뭐 작은 돈인가요? 한 번을 밖에서 돈 벌어본 적 없었던 시모가 이런 말을 하니 너무나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모녀 똑같습니다. 제 생각도 엄마 생각이랑 똑같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용증까지 있으시니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애시당초 아버님 때문에 빌린 돈도 아니고 어머님이 바람 피우시면서 빌린 돈이잖아요. 고소할 거고 민사로 다시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허참,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너 우리 애들이 이 사실 알면 얼마나 화를 낼 줄 알고 이러는 거야? 걔네들이 나 딴 남자 만났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이 엄마를 외면할 애들이 아니야.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염치 좀 챙기세요. 그 뒤로 엄만 시모를 고소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선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들이 시모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엄마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라며 냉정하게 시모를 끊어내버렸어요. 결국 시모는 소송에서 지게 되면서 1억을 전부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가 남겼던 재산을 다 상속받고 나서도 시모에게 남은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시모는 울고불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상호야, 상호야, 왜 엄마 전화 안 받니?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다. 엄마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네 동생들도 전화도 안 받고 엄마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가세요. 저희는 앞으로 어머니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어머니 모르시죠? 아버지 바람 피워서 힘든데 이혼 안 한 거 다 우리 때문이라며 평생 우리한테 죄책감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래놓고선 엄마가 바람을 피워요? 다신 어머니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세요. 상우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엄마가 평생 뉘우치면서 삼아.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저희한테 상처 준 것도 모자라 저희 와이프 장모님께 상처 주신 건 어쩌시려고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일도 없고요. 가세요. 다시 찾아오시면 영영 모르는 곳으로 가버릴 테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냉정하게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칠을 내내 찾아오던 시모는 끝까지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그 뒤론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에게 연락이 오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모는 단칸방 하나를 구해 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시모는 자식들에게도 버림을 받아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그날의 사건 이후 저희 엄마를 찾아가 사죄를 했어요. 엄만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야. 강서방이 얼마나 힘들겠나. 난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게. 강서방도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엄마 자주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올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과 남동생 가족들도 자주 친정집에 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시누이들은 지금도 타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사건들을 겪다 보니 시누들은 결혼에 대해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것도 아닌 걸 욕심내는 건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모의 과한 욕심은 결국 가장 소중했던 가족마저 등을 돌려버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시누이들이 시모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해해줬을 때 그 마음을 시모가 잘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과하게 행동을 했던 게
이런 사태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생각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겨운 일도 참고 함께 헤쳐나갈 줄 알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던 시몬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번의 사건들을 겪었던 저와 남편은 앞으로 남은 가족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